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오늘로서 32일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자, 어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곧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4파전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고심 중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언론 매체에는 전당대회의 판이 커졌다. 처음에는 그냥 한동훈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 분위기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판이 커졌다. 잠재적인 그 대권 주자들이 대부분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면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현재 그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냥 여하튼 그 어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완전히 뒤집힐 것인가? 여기에 가장 큰 변수가 윤심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격을 맡고 있다고 하죠. 정광재 전 대변인이 언론에다가 공지사항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전화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제가 20일인데 어제면 19일이죠. 19일에 전화를 드렸다. 그러니까 19일에 윤석열, 한동훈이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밝혔다. 이게 이제 정광재 전 대변인의 설명이고, 거기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도 아마 정광재 전 대변인의 전언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격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 한동훈 측에서 윤석열, 한동훈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다. 뭘로 보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열심히 하라. 글쎄, 그게 그냥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고,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을 실어주는 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우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언론 매체에서 윤한 갈등, 윤한 충돌, 이거 없다. 해빙, 해빙 물음표, 이런 것들 이제 언론에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전화해서 열심히 하라. 근데 어제 마침 또 경찰에서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있죠. 이 대필 의혹을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 무혐의 처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수사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저께 이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한동훈 통화했고, 어제 통화한 데 이어서 다음날 이제 경찰이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재수사 안 한다. 이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래서 윤한 갈등은 이제 완전히 해소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엮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럴까?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야당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보다 한동훈을 더 미워한다. 이런 얘기들 지금 파다하게 여의도 정치권에는 퍼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과 윤한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분석, 주장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보이는데 wait and see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wait, 기다린다. see, 본다, 지켜본다. 지켜본다는 뜻이죠. 정말 지켜보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개입을 할 것이냐. 저는 당분간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의 그 전격적인 출마 선언, 이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또 파다합니다. 지금 기자들 사이에.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화를 바꿔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은 부추겨서 나가도록 하고, 그건 뭐냐 도대체 입장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출마 생각이 전혀 없던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출마를 했다. 그거는 등 떠민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되는 것보다는 원희룡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러면 원희룡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그 김기현 대표를 만들듯이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그러니까 일단 초반 판세를 좀 보자, 뭐 이런 것 아닌가. 그게 웨이트라는 곳에 담겨 있다는 거죠. 초반 판세를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은 있는 거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초반 판세에 지금 현재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압도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친윤계가 좀 도와줘서, 그건 아마 이철규 의원이 이제 총대를 매는 것 같습니다. 도와줘서 원희룡 전 장관이 꽤 뭐 좀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경합을 할 만하다 싶으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보다는 원희룡이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아마 친윤계가 나서서 지금 지원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이 되겠죠. 더군다나 집권당의 대표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집권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뭐 좀 적어도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해야 당선이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니까 한동훈 측에서도 저거 틀림없이 뒤에 윤 대통령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지금 좀 해소를 해야 돼 라는 입장에서 그저께 있었던 윤석열 한동훈 통화를 공개를 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윤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 윤심은 한동훈에 있지는 않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니까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윤심이 전적으로 친윤계 중심으로 해서 전적으로 원희룡을 밀었을 때 과연 현재의 판세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당장 지금 영남권 출신의 그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의 한 4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남권이 압도적입니다. 그 영남권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 제일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유영아 의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거의 유일한 측근이죠. 어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갈 때보다 물러날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할 때가 있고 참고 견딜 때가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급증이 일어나더라도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약간 좀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이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남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영남권이 벌써 갈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특징, 당원들의 특징, 역시 뭐 집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뜻이 그 아래로 이렇게 잘 전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등을 떠밀려서 나왔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면 원희룡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초반 판세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공개를 함으로써 일종의 그런 그 초반 판세의 변수에 약간 물을 타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전화가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 전화했는지 윤 대통령도 알 테니까. 그거는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내가 윤 대통령의 뜻에 완전히 반해서 출마하는 게 아니다 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격려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또 나가서 잘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짐짓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립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취재 결과이기도 하고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취재하기로는 대략 한 초반 판세를 좀 웨이트 해보자 이런 걸로 보이는데, 근데 실제 웨이트 해봐도 여전히 어대한 분위기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개입을 안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희룡 전 장관으로 해볼만 하다. 특히 23일이지만 만약에 그때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선 투표 때는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뒤집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 판세를 좀 보자. 지금 이런 건데 현재의 윤심은 원희룡에 가 있다는 거 보는 것이 맞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윤심을 경계 내지는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현재의 흐름이고요. 요게 이제 한 7월 초반이 좀 지나면 아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그냥 이대로 놔두느냐 아니면 뒤집느냐, 아마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친윤계는 원희룡 전 장관을 아마 도와줄 겁니다. 도와줘서 일단 이 변수를 좀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마 이제 웨이트 단계가 끝나고 결심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함께 한번 지켜보시고 관찰을 해보시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머지않아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